정치가 역동적이야. 망해간다고? 야,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하냐. 폭풍이 몰려오는데 피할 곳이 없네. 내수야 살려야 된다. 나 이러다 물면 어떡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원래 오늘은 이제 계엄 얘기, 탄핵 얘기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안 할 수가 있나. 요즘 전국이 탄핵 전국이 빨리 이제 BTS 전국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요런 건데 되게 하이 퀄리티 유머예요. 오늘도 그분께서 한마디 하셨던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9시 한 30분 다 됐는데 저희 모니터 몇 개 이렇게 띄워놓고 있거든요. 어떤 방송 하단 속보에 윤 대통령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라디오 중간에 끊고 이거 뉴스 속보 나가겠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 뭐 찾아보고 있는데 한 10시쯤 다 돼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죠. 결국 들어봤는데 나는 잘못 없다. 국가를 위한 나의 충정을 알아달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2시간짜리 이제 국회에서 저기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2시간짜리였습니다만 총 쐈어. 죽일 의도는 없었다. 어떻게 총 하나 갖다가 사람을 죽이느냐. 사실 이거는 공포탄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떠들었고 집중을 안 했고 나의 경영에 심대한 이게 반란 행위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나는 총을 쏜 거다. 나의 충정을 알아달라. 이해가죠? 참 다이나믹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로고 기억하세요? 최소한 이거 기억하면 Z세대는 아닙니다. 저 우리 뒤에 있는 Z세대 모르죠? 이걸 몰라. 이게 약 2000년 2000년 완전 초반에 나왔던 국가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왜 도시도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I love 뉴욕 막 이런 것처럼 I 서울 유 막 이런 것처럼 국가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당시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나? 그런 것도 있었고 국제 행사들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대로 홍보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다이내믹 코리아였습니다. 홍보 모델도 있었습니다. 홍보 모델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요때 그 설명이 뭐였느냐? 국민 오누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 다정다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정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 되게 앳된 모습. 그리고 박태환 선수. 요때 때 이분들이 다 10대였을 거예요. 그 국민 오누이 하면은 그 요 전 세대 국민 오누이는 누굽니까? 이것도 Z세대들은 몰라. 박찬호, 박세리. 약간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극초반은 박찬호, 박세리 국민 오누이. 그러니까 월드컵 전후로 해서는 국민 오누이가 김연아, 박태환으로 바뀝니다. 요런 이제. 근데 이 당시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놓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 다이내믹이라는 표현이 국가 이름 앞에 붙는다라는 건 우리로 봤을 때는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분단 국가, 휴전 상황인 나라, 정치도 되게 불안정한 나라에서 다이내믹?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역동성이 아니라 뭔가 불안정한 사회, 불확실한 사회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들이 일각에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정치도 그렇고 혼란스러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탄핵 소추를 당하셨었고 그러면서 야 진짜 다이내믹하다. 진짜 이름대로 되는구나. 브랜드대로 되는구나. 약간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브랜드가 결론적으로 2010년 정도까지만 쓰이고 그 이후에는 뭐 Imagine Your Korea?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2024년까지 다이내믹하네. 근데 이게 역동성이라는 게 국가의 어떤 정세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측면,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건 안정될수록 좋고 경제가 다이내믹하고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좋은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경제는 너무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고 있고 정치가 역동적이야. 오 대박. 지금 그걸 발견한 거야? 오 대박이다. DC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야 이거 뼈를 때리네.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어때요? 역동적이에요? 우리 40대 직원분 말씀해 보십시오. 망해간다고? 야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잘 된다고 해야지. 꿈과 희망을 드려야지. 지금 야식 잡설이 지금 낮에 찍는다고. 요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말에 나온 보도 자료거든요. 그 산업 역동성이라는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산업 역동성이 OECD 33개국 중에서 30위다. 물론 이제 OECD는 38개국인데 조사 가능한 33개국 중에서 30위다라는 거예요.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산업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로서 대체가 되느냐, 그 구조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딱 보면 금방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뭐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OECD 중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12, 29위, 30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밀려버렸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2020년 말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 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로 순위가 OECD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2018년까지의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약 한 5, 6년간 우리나라는 더 역동적이 됐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하나라도 해보자, 바꿔보자, 혁신해보자, 더 뛰어보자, 다시 뛰자 코리아 이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말게 합시다 이러고 하고 있나?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보면은 70년대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 추이는 이렇게 쭉 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자,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Y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을 지금, 맞아요, 그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의 노동, 자본 등을 총 투입을 해서 물가 상승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 따지면 투수가 있어. 강속구 투수야. 근데 어깨가 빠지지 않고, 거의 어깨가 탈구되지 않고, 선수 생명을 잃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던지면서 얼마나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50km 강속구를 던지면서 9이닝까지 완투할 수 있는 투수야. 어깨가, 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싱싱하다고, 어깨가 싱싱하다고.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구속이 한 145km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7이닝 정도밖에 못 던져, 완투를 해도. 7이닝쯤 되면은 자꾸 막 벤치에 이렇게 막 신호를 보내. 계속 이러고 막 분필가루 같은 거 만지고 막 이러고 있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야. 근데 더 나이 드니까 나중에는 야, 너 그래도 한 5이닝이라도 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구속이 한 130km밖에 안 나와. 근데 5이닝 정도밖에 이제 못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선수한테 야, 너 이 새끼야 다시 9이닝까지 던져야 돼. 150km 던져봐,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속도도 안 나오고 몸이 더 상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잠재 성장률을 따지자면은 오버히팅 돼버리는, 물가 상승, 막 인플레이션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잠재 성장률이 어찌됐든 간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키가 130일 때 10cm 자라는 거랑 180일 때 10cm 자라는 거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한 2000년 수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5%대 초반이었어요. 5%대 초반 성장하면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시아나 신흥국들 중에 이 정도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 막 주식 사야 된다, ETF 사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즈음이면 4%대 초반, 10년대 즈음이면 3%대 초반. 요때 제가 기획재정부를 출입했었는데 논쟁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3%를 넘냐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졌느냐, 그 논쟁이 되게 많았었어요. 2015년에는 2%대 중후반으로 내려오고 2020년대 되면서 2% 내외. 근데 2024년 현재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 내외였는데 이제는 그냥 2% 이하 아닐까? 1%대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저성장 그런 국면으로. 사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잠재 성장률은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늘 논쟁이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노동 기여도, 자본 기여도, 거기에다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까지 같이 더하는 거거든요. 자본이나 노동의 양 말고 기술이 발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AI 서비스 쓰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넣는 거다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한다고 해서 정확히 딱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거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좀 표현 많이 나왔었는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히 이게 경제에 맞닥뜨릴 때는 정말 아픈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폭풍이 몰려오는데 피할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적이긴 한데 우리 경제가 지금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지금 정치, 사실 이게 정치랑 경제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항상 미중 뒤에 따라붙는 거 뭐예요? 미중 분쟁, 미중 갈등.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중국 경제 좋아지면 중국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한쪽은 안 좋아도 한쪽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작살이 났었어도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중국 쪽이 엄청나게 빨아들이니까 세계 공장에서 우리가 중간재 많이 팔아서 우리 경제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자국 기업들 기술력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애국 소비하고 있고, 미국은 뭡니까? 보호무역. 그러면서 너네 우리한테 팔려면 들어와서 지어,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 수출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울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이 지금 일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데 이게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을 말하거든요. 수출한 거, 수입하는 거 거기에다가 국외 순수치 요소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명목 GDP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쉽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2년 말 데이터인데 10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입을 통해서 오가는 게 GDP 규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출입이 보호무역으로 관세 장벽으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보다 더 타격이 크겠죠. 물론 이거는 물동량이 많아질 때 더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출입이 더 좋아져야 할 때 그때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물이 오히려 썰물로 나가고 있다. 뉴스를 볼 때도 수출 기여도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옆에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이 경제 성장률 중에서 수출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4.1%가 나왔는데 2.1%포인트 정도가 수출 기여도였다라고 하면 그중에 거의 절반이 수출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쉽죠? 근데 23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4%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1.36%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1.4%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수출 기여도가 1.1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출 기여도가 86.1% 이르는 거의 사상 최고치였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번, 와 우리 수출 잘했다. 2번,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물론 1번도 맞아요. 1번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지난해 뭐 반도체 수출도 좋아졌고 수출이 좋아졌는데 이 정도까지 수출 기여도가 올라갔다는 건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수가 엄청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너무 거시경제 얘기로 가나?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와이스트릿이, 그치? 야식 잡소리. 나 맨날 사람들이 무식한 줄 알잖아. 나 무식한 줄 맨날 장난만 친다고 그러고. 우리 거시경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소비 동향이거든요. 소매 판매액을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요 8% 이상 늘기도 했어요. 분기별로는. 근데 이게 소비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어디 갔지? 이 그래프 어디 갔어? 아유, 여기 밑에 있네. 이 밑으로 쭉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0개 분기 연속해서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상 최장기간 소비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 어때요? 롯데그룹 관련주도 막 이런 것들, 백화점, 마트 거의 뭐 신저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더 체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라기도 하기는 뭐한데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은 왜 돈을 안 쓰세요? 1번 이대호 사장님이 월급을 별로 안 줘서 이 나쁜 새끼 이거. 2번 주식에 물려서. 또 뭐 3번 부채 때문에. 사실 고소득층이 많은 소비를 사실은 해줘야 돼요. 근데 또 고소득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0억짜리 집에서 20억짜리 집을 가고 싶어. 그래서 5억, 10억을 더 대출받아서 20억짜리 집으로 갑니다. 20억 집에 살던 고소득층은 또 대출을 더 받아서 30억짜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소비할 여력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던 시절이나 월급 1000만 원 받던 시절이나 가처분 소득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씁쓸함. 물론 이제 그게 다 전반적인 그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세요. 누구 심폐소생술 한번 살릴 수 있나? 내수야, 김내수도 살고 박내수도 살고 이내수도 살고 살려야 된다. 일단은 이 대외적인 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의 생각을 바꿀 거야, 뭐 할 거야? 중국한테 반도체 만들지 말라고 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협상팀도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여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랑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이 협상팀이 물밑에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을까? 아니면 올스톱 되어 있을까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내수라도 살려야 되는데 사실 소비는 뭐예요? 심리가 중요해요. 당장 내가 통장에서 돈을 찾을 거는 아니야. 주가가 30% 올랐어. 돈 안 쓰겠습니까? 치킨 안 시켜 먹겠어요? 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소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엄청 오르고 있죠. 지금 3,300 올라갔고 막 나스닥 얼마 전에 2만 갔다며. 그러니까 나스닥 2만 넘었으면 야 코스피도 3,000 넘은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요즘 증시를 잘 못 봐가지고 뭐 3,000 나 이러다 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자산 가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탄핵 정국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8년 전에도 거의 3개월 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어둡습니다. 거의 뭐 이 뒤 어두운 판만큼이나 어두운데, 일단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처분 소득이 그리 뭐 이렇게 넘쳐나진 않더라도, 지금 뭡니까? 연말이잖아요. 참 까먹고 있었구나. 연말인데 지금 연말 분위기 나나? 제가 요즘 뭐 명동이나 이런 시내를 못 가봐갖고, 그리고 막 거기 막 징글뱅 징글뱅 이러고 있지 않아요? 막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 오고, 막 여행 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혹시? 일단 우리라도 좀 있던 약속이라도 취소하지는 말자. 최소한 있던 회식이라도, 있던 송년회라도 취소하지 말자. 제가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데 문자 많이 올라와. 오늘 예약됐던 팀이 갑자기 취소한대요. 송년회 뭐 열 몇 명 오기로 한 거 취소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런데, 야 시국이 지금 이런데 우리끼리 지금 뭐 맥주 한잔 하게 생겼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 대학교 정말 친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모여도 되냐고, 미루자고. 그냥 저는 그냥 보자고 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끼리 지금 모여갖고 지난번에 저희 신림동 가서 순대볶음 먹었는데, 야 니네랑 내가 순대볶음 먹었다고 지금 무슨 뭐 전국이 어떻게 돼? 그냥 우리끼리는 치킨도 먹고 맥주도 시켜 먹고, 모임 있던 거 모이고,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살 거 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우리도 좀 꾸미고 분위기를 좀 냅시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좀 있으면. 물론 뭐 우리는 지금 뭐 착한 일 많이 안 했고 선물은 못 받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 사실은 행복하게 지인들과 함께 보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시국이 시국이어서 엄중하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여행을 다 취소했었어. 그러면서 강원도 상권이 다 죽었었다고. 근데 그때 강원도지사나 강원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강원도로 놀러 오시는 거다. 한쪽에선 잔불 정리하고 뭐 불 끄고 막 매캐한 냄새 나더라도 그냥 강원도 여행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회도 사 먹고, 관광하고, 양떼 목장도 보고, 그러는 게 진짜 그 지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주의 속에서 사는 민족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그래도 되나? 저 강원도 놀러 가면, 야 지금 야 강원도 놀러 가고 사람들 뭐 염장 지를 일이 있냐? 그게 아니라 진짜 놀러 가는 게 그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펜션 비워놓으면 뭐 할 건데. 지금이 좀 엄중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정된 모임, 예정된 소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돕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저기 세미나 있는 날인데 이것도 사람들 와서 공부하라고 하고, 눈치 없이 이 시국에. 그래서 뭐라도 좀 제공을 해드립시다.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는 뭡니까?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시 뛰자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정치만 다이내믹한 게 아니라 다시 경제도 역동적으로 다시 뛰자, 다이내믹 코리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사장님이 훈화 말씀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선창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3번 외쳐주십시오. 이런 거. 다시 뛰는 다이내믹 코리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야식 잡소리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겠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